우리 수업은 일러스트 프로그램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초급의 기능과 중급 정도까지의 기능을 학습한 후에 최종 GTQ 그래픽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학습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학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GTQ 그래픽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과정과 기능들만 우리가 학습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학기에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격증 응시 여부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수업 내용을 조금 변동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또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러할 때는 기능을 조금 더 충실히 익히는 수업으로서 진행을 하고요.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후반부에는 그래픽 자격증에 대한 예시 이러한 수업들로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러스트에 있어서의 우리는 기초 과정을 익히는 데 있어 처음 일러스트 공부를 하시는 학생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공부하시게 됩니다. 혹시나 이미 프로그램을 익히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수업은 우선적으로는 처음 공부한 학생을 기준으로 기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습에 있어서는 각각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실습 내용에 있어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또한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되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그에 따라 기능을 조금 더 익히시고 숙련되도록 학습하는 방법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와 3주차에는 일러스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기본 화면부터 공부하시게 됩니다.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 일러스트의 기본 프로그램 화면입니다. 프로그램 기본 화면이 포토샵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툴바에 대해 일러스트의 기본적인 기능, 많이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 아이콘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끝에는 각각의 아이콘과 기능에 있어서 더 디테일한 패널이라는 명칭으로 디테일한 옵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위에는 기능에 따른 각각의 명령어들과 그 명령어들을 클릭하면 세부적인 명령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프로그램의 기본 화면들을 좀 익히시고 툴과 패널들을 살펴보고 아트보드의 패널의 기능과 편집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기들을 익히는 과정들을 2주차 또는 3주차까지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포토샵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콘 모양이나 기능에 있어서는 아마 지난 학기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익히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거의 동일한 또는 유사한 그러한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기본기에 대해서는 조금 짧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 내용들에 있어서 숙련되도록 기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주차들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드로잉 원리를 익히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의 초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펜툴은 일러스트의 핵심 기능입니다. 일러스트는 드로잉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리기 도구가 핵심인데요.
그리기 도구 중에서도 펜툴은 우리가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익히셔야 되는 기능입니다. 포토샵과 유사한 방법으로 펜툴을 사용하긴 하지만 또 다른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펜툴과 패스의 기능을 공부하시고 펜 도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패널들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펜을 통해서 선과 면을 표현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실습 내용을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형 그리기를 좀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기본적인 도형은 아이콘으로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도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실습과 함께 또 다른 그리기 도구들, 연필 도구와 같은 다른 기능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기본적인 아이콘과 함께 패널 또는 옵션 대화 상자라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정, 수정, 아니면 보충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대화 상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와 6주차에도 드로잉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기 도구 중에 하나인 브러쉬 기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브러쉬 기능은 붓처럼 자유롭게 드로잉할 수 있는 도구로서 회화적인 디자인 작업을 할 때 활용도가 높은 기능입니다. 각각의 브러쉬 모양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표현할 건지, 브러쉬 패널들에 대해 각각의 기능들을 어떻게 조절할지, 브러쉬의 옵션, 대화 상자는 어떻게 설정할지 등 브러쉬와 관련된 모든 기능과 내용들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 적용하기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색상을 적용하는 방법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색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는데요. 웹용이 있고 인쇄용이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색상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다음에 색을 지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컬러를 지정하거나 스와치 라이브러리, 라이브 페인트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에 따라서 색을 지정하는 방식을 좀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색상 도구에 있어서의 활용, 스와치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도서관처럼 색상들을 이미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색을 잘 쓸 수 없겠다, 어떤 색이 예쁜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 도서관에 가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색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도 공부하시게 됩니다. 색은 잘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나게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색을 잘 사용하셔야 디자이너의 능력 또한 우리가 높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색과 관련해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주차까지는 기본적인 드로잉과 그다음에 색상을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 초급 기능들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7주차와 8주차 정도에는 중간평가를 위해서 이모티콘 디자인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동안 우리가 6주차까지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적용시켜서 캐릭터를 만들고 그것을 이모티콘 디자인으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이모티콘이 긴 메시지를 대신하거나 개인의 감정과 느낌을 절묘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굉장히 까똑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한 본인의 자신만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모티콘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는 이미지와 같이 각각의 상황들, 재미있는 상황이나 감정들을 표현하고 캐릭터화시키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 드로잉하고 표현해서 완성도 있는 작업들을 만드시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주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 주제도 선정하셔야지 되고 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미지도 수집하고 아이디어 스케치도 하고 직접 드로잉도 하고 일러스트로 옮겨 나가는 작업들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중간평가로서 평가받기 때문에 다른 실습 내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그 다음에 훨씬 더 열심히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최종 만들어진 8주차에는 각각 그 내용을 가지고 발표와 함께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시게 됩니다. 제출 방법이라든지 제출 일자와 관련해서는 그때 그 주차가 돌아올 때 추후 자세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7주와 8주 차에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구나 라고 계획상으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